아동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적 지원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는 2000년도에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2011년 다시 전부 개정이 되고 2015년에 이제 3월 일부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1년 8월 전부 개정이 된 2012년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아동복지법에 대한 부분으로 아동 종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 행위자의 제도를 위한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관한 홍보 영상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동 복지 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와 아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2015년 3월에 일부 개정이 되어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사건에 발생하는 경우 피해 아동의 가족 구성원의 파악을 통한 사후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의 신분조회 등 사후 조치의 실효성 있게 하도록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그런 가족관계 등록부를 포함하고 아동학대를 1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신고 의무 고지 및 교육을 강화하면서 아동에 대한 체벌 등의 금지를 명시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개정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의 신분조회 등 조치 범위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자임을 알리고 신고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의 장에게 신고 의무 교육 실시를 의무하게 됩니다. 포용국가적 복지 단계가 2018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수차례에 걸친 아동복지법과 아동 관련 법안의 제정 및 개정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는 상당 부분 향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8년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2014년 6.10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에 대한 인식의 양육 대상이 아니라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로 바꾸어 나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는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표방하게 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의 4가지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10세에서 18세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5, 6차 국가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아동이 바라는 세상은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세상 등과 같은 건강, 휴식, 여가에 대한 내용과 아동에게도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고 장려되는 세상, 성적에 상관없이 참여권을 보장하는 세상, 성공을 포함한 아동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보호되는 세상 등과 같은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아동의 권리를 보호권, 인권과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의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10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을 신설하게 되고요. 아동권리보장원은 2020년부터 중앙입양원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요보아동지원, 아동자립지원단과 디딤씨앗 지원단에서 수행하던 요보아동 자립지원,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에서 수행하는 아동돌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아동실종 대응 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18페이지예요.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추진 과제. 그래서 보호권과 인권과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의 아동의 권리가 있다면 그에 따른 세부 추진 과제가 보호권은 3가지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에 혁신을 하고, 2번째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을 개편합니다. 3번째로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인권과 참여권은 누락 없는 출생 등록을 하고 체벌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를 강화하게 되고, 또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되어야 되고, 건강에 대한 파트로 추진 과제는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 지원을 강화해서 마음 건강 돌봄 지원 강화를 합니다. 놀이권은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2019 개정 놀이과정, 그래서 지금 이제 개편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통합이 됐잖아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그래서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운 학교 만들기라는 세부 추진 과제를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추진 과제라고 해서, 제가 만약에 중간고사에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추진 과제를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서 쓰셔야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2019 개정 놀이과정도 사실 369개가 넘는 교사 지침서의 내용들을 유아 중심이라고 했지만 유아가 중심이 아니라 교사가 주도형으로 이끌어가지 않았나라는 이제 교육부의 반성, 보건복지부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정한 부분들이 이제는 놀이가 살아나는 아동 중심의 놀이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 내년에 또 그런 부분들을 학습하게 되실 겁니다. 놀이과정 연수를 마치시면 이제 놀이과정 연구수당비를 매달 30만 원씩 월급 외에 수당으로 지자체에 등록된 교사들은, 특히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 받거든요. 그만큼 그 개정 놀이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언제더라? 10월 23일도 지금 놀이과정이 이야기되어 있는데,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고시문 파트를 하게 되고, 놀이 파트, 다음에 뭐 해설서 파트, 이렇게 김민희 학과장님도 하시고 최영남 교수님도 하시고, 그래서 그 파트별로 지금 우리가 놀이 연수에 대한 파트를 하는데, 결국은 이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추진 과제에 아이들의 권리 중 놀이권에 대한 부분에 이제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만들기라는 이런 세부 추진 과제에 일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된 중앙 지원 체계에 대한
아동복지 지원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서 아동 권리보장원이라는 게 있어요. 아동 권리보장원. 우리 제자들께서 나중에 현장 경험을 좀 쌓으시고 이런 좋은 단체, 협약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저도 따로 메모해놔야 되겠네요. 꼭 현장에 유치원, 어린이집 이제 물론 취업을 하시긴 하지만 어느 일정 기간 아이들을 좀 잘 이렇게 보시고 아동권리보장원 같은 이런 지원 체제 센터에 일을 하시는 그런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중앙가족위탁지원센터, 디딤시아 사업지원단, 중앙입양원, 이런 보건복지부 이제 보도자료에 아동 정책에 관련된 이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하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118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트를 좀 찾아서 이어갈게요. 우리 교재 페이지 119페이지 아동 권리에 대한 이제 실천과 복지에 대한 원칙과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아동복지의 실천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하고 아동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인데요. 아동복지 실천 과정에서 가정과 사회적 환경 요소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동의 성장에 있어 가정은 가장 영향력이 큰 환경이기도 하죠. 아동복지 실천에서는 가정을 서비스의 중심 단위와 관심의 초점으로 이제 다루고 아동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동복지를 실천할 때 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아동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아동복지 실천을 위한 원칙들에 비추어 접근을 해봅니다. 아동복지 실천 과정은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원리와 가치들이 반영이 되고 사회복지 실천이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 아동이 성장하거나 변화 상태에 있고 자아가 미성숙하다는 점을 세심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실천의 원칙과 방법들에서 살펴보는 것들은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구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요 원칙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동복지 서비스가 행해지는 장소 또 서비스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 아동복지 서비스 실천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재 120페이지예요. 케이스 스터디라는 게 있는데 아동복지 실천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이제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 안내서에 출처를 살펴볼 수 있는데 들려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하여 전국 빈곤아동 밀집 지역을 거점으로 아동과 그 가족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아동복지 실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 발달 초기의 빈곤은 건강, 정서, 사회적 함양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아동의 전생에 걸쳐 성장을 저해하고 이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도입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문제 발생 후 단편적인 개입에 그쳤다면 드림스타트 사업은 예방적 차원에서 아이들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입각한 것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 군, 구별 드림스타트 개소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및 차상위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한 후 욕구조사와 사례외의 과정을 거쳐 아동 발달의 단계별 개입 계획이 수립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사례 관리 서비스는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빈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서비스와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접수, 사정, 계획, 실행, 점검, 종결 이런 순서대로 또 사정 결과에 따라서 사례 관리 대상을 선정하게 되고 또 사후 관리를 하게 되고 대상자를 발굴하고 초기 상담을 하고 인적 관리 정보를 접수해서 그들이 찾고 있는 어떠한 욕구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고 양육 환경, 아동 발달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게 되고 또 계획에 걸쳐 사례회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떠한 부분들을 제공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서비스를 점검하고 재사정을 통해서 심사를 종결하게 되고 또 한번 재조사를 통하거나 또 사후관리를 종결하게 되는 부분들이 케이스 스터디로 아동복지 실천을 위한 우리나라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예시로 교재는 안내하고 있는 부분을 들려드렸습니다. 아동복지 실천을 위한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동복지는 아동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아동은 독립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있고 사회와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립하게 되고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주요 원칙과 아동복지 실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칙으로 권리와 책임의 원칙,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개발적 기능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그리고 전문성의 원칙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와 그 첫 번째 책임의 원칙을 살펴보면 아동, 부모, 그리고 사회라는 3자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각각의 권리와 책임의 확립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것인데 이 세 가지 대상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의 권리와 책임으로 인해 유발되는 갈등 또는 지나친 요구는 아동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와 책임에 대한 파트로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를 갖게 되고 또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 자라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그 아동의 권리와 자격에 대한 주요 이념들은 법률에도 명시하게 되고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은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고 또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16일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고 이제 아동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아동 권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시야를 넓혀 놓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때만 해도 졸업을 하면 유아교육과는 유치원교사, 어린이집 교사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전문요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권리 모니터링 요원단으로서 연구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책과 직업이 있다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래요. 그래서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책임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동은 성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책임감을 발전시켜야 하며 자신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여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부분이지요.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라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아동복지법에서 이제 출처가 있는 내용을 들려드리면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른 이행 사업을 점검하고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는 아동 전문가, 아동들로 구성된 아동권리 ombudsperson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촉된 아동권리 ombudsperson은 임기 동안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8개 영역, 일반 이행 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자유환경 및 대리보호, 기초보건,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 조치별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행법, 정책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권리와 책임인데요. 부모의 권리는 양육권,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리, 사회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면 이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을 사회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권리로서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측면만이 강조되었지만 최근에는 아동의 자율권의 확대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아동의 경제적인 지원, 신체적인 보호, 정서적 보호의 책임을 갖게 되고 부모는 가정 안에서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모 양육에 대한 안내와 슈퍼비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 권리의 책임이 있는데요. 사회 권리는 다양한 아동복지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입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지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게 명시하고 있는데 사회는 법이나 규정을 채택하고 광범위하고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갑니다. 사회의 책임은 아동을 올바르게 육성시키기 위해 보호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와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의무교육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국가가 학령기 아동의 취약을 제도적으로 의무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둘째로 부모 자녀 관계에 개입하여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과 가족의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살펴봤던 권리와 책임의 원칙에서 그 책임을 세 가지로
아동의 권리와 책임, 또 부모의 권리와 책임, 사회의 권리와 책임, 아동, 여기에서 아동, 부모, 사회의 권리와 책임,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봤고, 그 두 번째는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또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